김민재는 가장 완벽한 수비수다. 빌트에서도 최고 평점. 콤파니 전술에서 김민재가 최고인 이유. 김민재가 조슈아 키미히의 칭찬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아직 자신의 기량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겸손함을 보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7일 오전 5시 15분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벤피카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뮌헨은 2승 2패, 승점 6점로 리그 17위에 위치했다. 김민재가 변함없이 선발 출전했다. 뮌헨이 74%의 점유율로 경기 내내 분위기를 주도했고 24개의 슈팅과 10개의 유효 슈팅을 퍼부으며 벤피카를 위협했다. 결국 후반 22분 르로이 사네가 올린 크로스를 해리 케인 거쳐 자말 무시알라가 머리로 연결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뮌헨이 승리를 가져갔다. 김민재는 가히 무결점 활약을 펼쳤다. 전체적으로 높은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을 퍼부었던 뮌헨의 벤피카는 단단한 수비로 맞서면서 간간히 역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민재가 적절한 위치 선정과 깔끔한 수비로 상대 공격진을 막아세웠고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며 빌드업을 전개했다. 특히 후반 21분엔 반젤리스 파블리디스의 역습 상황에서 깔끔한 슈퍼 태클로 이를 막아세우면서 현지 팬들의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축구 통계 매체 풋몹 기준으로 결승골에 어시스트를 기록한 케인과 나란히 최고 평점인 8.5점을 받았다.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100%, 113회 중 113회 성공, 볼 터치 126회, 롱패스 성공률 100%, 4회 중 4회 성공, 태클 5회 성공, 걷어내기 3회, 헤더 클리어 2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4회, 볼 경합 8회 성공 등 준수한 기록들을 남겼다. 그동안 김민재에게 줄곧 박한 평가를 내리던 독일 언론들도 이번엔 김민재의 활약상을 인정했다. 독일 빌트는 김민재에게 최고 평점인 1점을 부여했다. 독일 매체들은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 중 가장 낮은 숫자를 높은 점수라고 평가한다. 양팀 통틀어 유일했다. 독일 키커는 김민재를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 출전 선수들 중 최고 평점인 2점을 주면서 김민재는 항상 수비에서 재빨랐고 벤피카 역습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좋은 패스를 선보였다. 고 평가했다. 뮌헨의 리빙 레전드이자 핵심 선수인 키미히도 김민재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키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높은 수준의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건 수비수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린 아주 넓은 뒷공간을 내준다. 물론 팀으로서 다요 오파메카노와 김민재를 돕는다. 두 사람 모두 아주 빠르고 제공권 능력이 뛰어나다. 상대와 제공권을 다툴 때 그들은 영리한 결정을 내린다. 고 칭찬했다. 특히 김민재의 기량을 높이 샀다. 키미히는 빌트를 통해 나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김민재가 경합할 때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감독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려 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고 이야기했다. 김민재도 키미히의 칭찬에 응답했다. 김민재는 키미히는 항상 나에게 격려를 보내주는 좋은 사람이다. 그가 나를 괴물 수비수라고 부를 때 기분이 좋아진다. 고 고마움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자신이 최고 수준으로 활약하지 못했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김민재는 자신감이 생겼고 뮌헨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이상이 남았다. 나는 아직 나폴리에서 보여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 전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후반기 힘겨운 주전 경쟁을 겪었다. 벤치로 밀려나면서 경기에 나서면 치명적. 실책을 기록하기라도 하면 토마스 투엘 감독이 그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시즌엔 달라졌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한 타클래스 수비수였던 뱅상 콤파니 감독에게 지도를 받기 시작했고 올 시즌 뮌헨의 모든 공식전 15경기에 전부 선발 출전하면서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김민재의 경기력은 나폴리 시절을 연상케 할 정도로 기량이 향상되고 있다. 2. 김민재 미친 활약, 뒤엔 콤파니 있었다. 경기 전 수비 특훈 받아. 독일 입성 이래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김민재. 그 뒤엔 전설 센터백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있었다. 미넨은 7일 오전 5시 15분 한국 시간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벤피카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미넨은 2연패를 끊어내며 2승 2패, 승점 6점로 17위를 기록했고 벤피카는 2승 2패, 승점 6점로 득실차에 밀린 19위에 위치했다. 벤피카전은 미넨에게 중요한 도전이었다. 지난 UCL 두 경기에서 뒷공간 실점으로 무너졌기 때문. 미넨은 아스톤 빌라, FC 바르셀로나에게 각각 0에서 1, 1에서 4로 패배했는데 모두 뒷공간을 내주며 실점했다. 이로 인해 UCL 2연패를 기록하며 수렁에 빠졌다. 이후 분데스리가와 DFB 포칼컵에서 3연속 클린시트 승리를 달성했지만 UCL 반등이 시급했다. 역시나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한 미넨이었다. 전후반 통틀어 74%의 점유율을 가져오며 벤피카를 압도했다. 전체 슈팅만 무려 24개였다. 그럼에도 골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미넨의 간절함은 끝내 벤피카의 골문을 뚫어냈다. 후반 22분 문전에 위치한 자말 무시알라가 집중력을 발휘하는 헤더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계속해서 맹공을 퍼부은 미넨은 결국 1에서 0 승리를 챙겼다. 결국 벤피카전 2마리 토끼를 잡은 미넨이다. UCL 2연패를 끊어냈고 공식전 4경기 클린시트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 중심에는 김민재가 있었다. 김민재는 평소보다 높은 위치에서 수비했다. 특유의 빠른 판단에 이은 전진으로 소유권을 따냈고 역습을 시도하는 상대 공격수를 무력화했다. 전반 17분 벤피카가 소유권을 가져오며 빠른 역습을 진행했다. 김민재는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를 몸싸움으로 이겨내며 역습을 차단했다. 후반 20분 수비가 백미였다. 그간의 약점이었던 뒷공간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수비를 보여줬다. 벤피카는 중앙에서 미넨의 공을 빼앗은 후 빠른 역습에 나섰다. 공은 반젤리스 파블리디스에게 연결됐고 그는 김민재를 앞에 두고 골문까지 드리블했다. 김민재는 역동작에 걸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파블리디스에 따라 붙었고 마지막 완벽한 태클로 공격을 무력화했다. 나폴리 시절 김민재의 수비력이 떠올랐던 순간이었다. 가장 돋보였던 면은 패싱력이었다. 김민재는 중앙선 부근에서 머무르며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이행했다. 김민재는 중앙과 측면으로 공을 착실하게 전달하며 할당된 역할을 100% 수행했다. 결국 UCL 역사까지 썼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2003에서 4시즌 UCL 이후 103회 이상 패스를 시도하고 성공률 100%를 달성한 선수는 김민재뿐이다 라고 전했다. 이날 김민재는 총 113회의 패스를 시도했고 단 한 번도 차단당하지 않았다. 언론과 동료할 것 없이 김민재를 향한 찬사가 이어졌다. 그간 혹평을 서슴지 않았던 독일 매체 빌트와 키커는 김민재에게 각각 평점 1점, 평점 2점을 부여하며 활약상을 인정했다. 동료 요주아 키미이는 나는 항상 김민재를 경합 상황에서 괴물로 봤는데 공을 다루는 능력 또한 상당히 발전했다. 김민재가 콤파니 감독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려 노력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극찬했다. 김민재가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콤파니 감독의 맞춤형 특훈이었다. 앞서 밝혔듯 미넨의 목표는 UCL 2연패 탈출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약점이었던 수비를 강화해야 했다. 콤파니 감독은 벤피카전 대비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후 수비수들만 따로 불러 맞춤형 수비 과외를 진행했다. 미넨 소식을 전하는 DAYERNM%GRMANY는 5일 독일 빌트의 보도를 인용. 벤피카전을 앞두고 진행된 훈련의 초점은 수비에 맞춰져 있었다. 수비수들을 위한 특별 훈련이 진행됐다.
콤파니 감독의 수석 코치인 애런 댕크스는 수비수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반복하며 어디에 서야 하며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그들은 상대가 수비에 어떻게 접근하고 팀이 빠른 역습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연습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두 번의 UCL 경기 패배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 벤피카 또한 위협적인 상대이기에 콤파니 감독은 수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맨체스터 시티에서 오랜 기간 주장 완장을 차고 센터백으로 활약한 콤파니 감독은 맞춤형 과외를 통해 김민재의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3. 이러면 다이어는 완전히 끝. 미넨, 무패 우승 12, 영입 사실상 확정, 내년에 온다. 유럽 이적 시장에 능통한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는 9일 한국 시간 타는 여름 이적 시장 미넨의 영입 타깃으로 남아있다. 막스 에베를 단장은 타를 자유계약 선수 FA로 영입하려 한다. 라며 이번 시즌이 끝나면 미넨이 타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타는 레버쿠젠 소속 센터백이다. 오랜 시간 레버쿠젠에서 뛰면서 분데스리가 경험이 많고 지난 시즌 레버쿠젠의 돌풍을 이끈 주역이었다. 안정감 있는 수비를 펼친다. 이미 이번 시즌을 앞두고 미넨과 연결됐었다. 미넨은 빈센트 콤파니 감독 부임 이후 수비 보강에 치중했고 타 영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레버쿠젠이 요구하는 이적료가 너무 높았고 미넨은 끝내 영입하지는 않았다. 1년만 기다리면 이적료 없이 공짜로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플레텐버그 기자에 따르면 타의 에이전트 피니 자하비는 타는 내년 여름 B클럽에 합류한다. 미넨은 여전히 타를 영입할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지난 이적 시장에서 레버쿠젠은 너무 많은 이적료를 요구했다. 타는 미넨으로 가고 싶었고 미넨도 영입하길 원했다. 레버쿠젠은 이적료를 이제 받지 못할 거다. 이는 실수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적이 확정되었음을 언급했다. 이적은 유력해 보인다. 타는 이미 미넨 이적을 선호했었고 미넨도 타 영입을 원했었다. 에이전트가 직접 언급한 만큼 이번 시즌이 끝나고 이적료 0원으로 미넨 유니폼을 입는 것이 예상된다. 타가 영입된다면 가장 먼저 팀을 떠날 선수는 에릭 다이어로 보인다. 다이어는 이번 시즌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 김민재와 다이어 오파메카노에게 밀려 이번 시즌 선발 출전 횟수가 1회다. 심지어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이토 히로키, 요시프 스타니시치 등이 부상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다이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예정이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독일, 빌트는 다이어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면 미넨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시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빈센트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역할이 없다. 다이어는 스피드가 부족해서 현재 전술에 부적합하다 라고 전한 바 있다.